영상상의 출구 말고 그 다음 출구로 빠지려고 2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고요. 상대 차선은 1차선에서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전복 사고가 난 상태예요. 12, 3m 정도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저도 브레이크 반응은 했지만 속도가 있기 때문에 1초 만에 부딪혀서 접복이 되고, 예상하는 거는 옆에 출구로 빠지려고 한 게 아닐까. 상대 보험사 쪽도 100대 0을 말씀을 하시는데 차주분만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80대 20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상대 보험사한테 저도 들었어요. 차는 바로 전손 처리를 했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요. 저희 보험사가 과실 나오면 그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40대 초반 정도 여성분이셨고요. 차가 뒤집히고 나서 혼자 기어 나왔어요. 기절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기어가지고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했었고, 아예 그냥 뭐 대답도 없으시고, 운전자분은 전화를 하고 계셨고 조수석분은 그냥 앞에만 보고 있었거든요. 뭐 제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제가 좀 찜찜해서 제 보험 어플로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엔 소원 치료 다닌다고 써 있었어요. 소송하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보험료가 지급이 됐다고 다시 바뀌어가지고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진짜 많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초보 운전이나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여성 운전자분들은 거리를 좀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양방향 모두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상대방 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1차선에 25돈 덤프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덤프 가린 상황에서 바로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5030이라 해도 제 속도가 한 55에서 60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지만 거기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셨고요. 차에서 내리시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차 문을 열었더니 핸들을 잡고 계기판만 바라보시는 상황에서 가만히 안에 계셨습니다. 눈에 초점도 없었고요. 처음에 저는 100대 0 과실을 주장했고요. 많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서 9대 1까지는 주장을 했었는데, 처음에 수긍하다가 지금 현재 8대 2까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쪽 보험사에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과실을 주장하는지는 전달이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 보험사랑 상대 보험사끼리 소송을 진행한다 하셨고,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9대 1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미안하다 전화 한 통화 한 것도 없었고, 이번 중에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렌트조차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근 시간대였고요. 그쪽이 원래 신호 때문에 정차하는 게 조금 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차례랑 차간 거리, 안전거리를 두고 정차를 하는 와중에 뒷차가 와서 그대로 때려받은 그런 사고거든요. 뒷차가 제 차를 받고 제 차가 충격에 의해서 앞차까지 받게 되는 총 3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분은 4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셨고 울면서 죄송하다라고 하셨는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이 없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봤다라고 하셨는데 충돌하면서 아이패드가 운전석에서 튀어 올랐거든요. 아이패드를 보시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어. 암만 제가 운전을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더라도 뒤에서 때려박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차 중인데도 뒤에를 많이 보는 버릇이 생겼고 후방 추돌이라는 게 언제 와서 받을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을 마치고 밀양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에 SUV가 조금 흔들흔들거리면서 운전하더라고요.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깜빡이 없이 차선을 넘나들면 경고음이라도 들리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주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물론 강풍주의 구간이라서 차가 흔들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고속도로 진입 차선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넘은 상태에서 10초 이상을 운행하시더라고요. 이분 지금 온전한 정신 상태로 운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20분 동안 그 차량을 추적했었거든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고속도로인데 앞에 차가 좀 운전하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상황을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한 감이 있어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가시는 데까지만 추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팀 닿는 데까지 한번 계속 추격해보겠다 해가지고 추격하다 보니까 그 차도 똑같이 남밀양 IC로 빠지더라고요.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차 이제 저랑 같이 남밀양 IC에서 빠진다 해가지고 경찰관분들이 다 앞에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짓으로 그 차량 가리키면서 이 차가 지금 그 문제의 차량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50대 아주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주운전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량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그랬던 거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운전이 미숙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고속도로잖아요.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시내 도로에서 조금만 더 연수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받으신 분한테는 좀 많이 죄송하죠. SUV 운전자한테는.
저는 그냥 신호대기 중이었고요. 모닝이 이제 제 차 옆을 긁고 도망가셔가지고 아 이거 못 잡으면 뺑소니다 하고 바로 내려서 뛰어갔습니다. 이 새끼야! 야! 보통은 바로 멈추시는데 계속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도망가는 줄 알고 처음엔 너무 많이 놀랐죠. 제가 쫓아가서 창문을 두들기니까 50대 정도로 돼 보이시는 여자분이셨고요. 뭐 하시는 거냐고 내리시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으셨다고. 옆에 불법 주차 차량이 하나 있어요. 그랜저가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모닝을 밀고 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인정하시길래 이 차량이 제 차량도 아니고 아버지 차량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면은 어제 보험 처리하면 그쪽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도색비 한 30만 원만 받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보험까진 가지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이 새끼야! 야! 브레이크랑 헷갈려서 악셀 밟으셨다는 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무리 당황하셨어도 브레이크랑 엑셀은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고요. 어머니랑 같이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하얀색 벤츠 차량이 길을 그냥 한가운데 막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제 차선 쪽으로 이제 합류하는 차인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서 있더라고요. 직진을 하겠다는 거가 아니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 나. 어머니가 갑자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하고 이제 저도 운전석을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 같아. 맞아. 와 이게 무슨 개념인 거지 이게. 맞네 여자네. 아줌마 와 개꿀이네. 정말 거기다 차를 대놓으시고 뒤늦게서야 차를 이제 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 거친 말을 좀 하셨는데 저도 그거 보고 좀 거친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GS25 편의점이 있어요. 검정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신데 뭔가 물건 같은 거를 고르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옆에 보면은 거기 자리가 많거든요. 잠시 정차할 수 있는.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데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편의점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차가 5대 정도로 밀릴 정도로 많이 밀려 있었어요. 옆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마트에 장을 보려고 갔는데 마침 2층 주차장이 꽉 차서 3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일방통행 방향인데 어떤 차가 거꾸로 오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한숨도 쉬고 경적 한번 울려주고 다시 뒤로 가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역주행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려줬죠, 마냥. 그랬더니 쩔쩔매면서 꾸역꾸역 나가려고 하다가 저러다가 이제 긁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역시나 긁더라고요. 그 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확신이 들었죠. 운전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후진하다가 갑자기 엑셀 밟아가지고 뒤로 확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어 차원에서 후진을 한 거고 조금만 뺐어요, 후진. 뒤에 차 저도 조심하면서. 아주머니 운전자분이 저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문을 열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설마 나한테 뭐라 그러려고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 창문 여니까 이거 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그 사고 난 게 제 잘못이라고요?
네. 아니 원인 제공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여기 있었는데 왜 제가 아니 지금 가신 거잖아요 지금. 아 밑에 그리고 화살표 좀 보세요. 여기 차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아 너무 황당하죠. 저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냐, 당신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바짝 붙은 것도 아니고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사고가 난 건데 그쪽 방향으로 오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도 바닥을 한번 살펴보더니 수긍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던 황당한 일들이 제 눈앞에서 직접 벌어지니까 너무 황당하고,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친구 집에 데리러 줘야 돼가지고 이제 빌라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제 차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캐리어를 끌으시면서 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메라로 저희를 비추길래 뭐 하세요라고 여쭤보니 아줌마 혼자 하실 말씀만 다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뭐 하세요? 뭐해? 니네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알지? 내 손전부터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 손전부터 열심히 잘 받고. 뭐야? 열심히 사지 받고. 뭔가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저의 주장은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쌩 가버리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제 차량 번호를 찍었고요. 제가 차 문을 열었을 때 제 얼굴에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너희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 다 봤다면서 동영상을 열심히 촬영하려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은 했죠. 만약에 이 영상을 만약에 올라가서 보게 되신다면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 대화로 풀 수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네모이다.